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그리고 북한의 폐쇄 조치 이후에 5년 넘는 시간 동안 개성공단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성공단 어떤 상황일지 또 복원을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것인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향입니다. 네. 벌써 5년도 더 됐네요. 네. 아이고, 참. 먼저 2016년 2월 10일 오후 5시에 이제 통일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한 것이 이제 밝혀졌었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되돌려 주신다면요. 네, 2016년 2월 10일은 아마 제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날 같습니다. 그날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다들 남측 주재원이 개성공단에 약 많을 때는 3,000명, 적을 때는 1,0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네. 대부분 설 명절 연휴 쉬러 내려와 있었고 개성공단 안에는 약 한 100여 명 정도의 당직자들만 있었습니다. 예. 2월 10일 다음 날이면은 다 개성에 다시 들어가서 설 연휴 쉬고 들어가서 다시 공장 출근할 생각이었는데 2월 10일 날 아침 10시에 긴급 연락을 해가지고 오후 2시에 모았죠. 기업 대표들을. 네. 그래서 오후 2시에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북측의 핵 미사일 실험이 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개성공단을 계속할 수가 없다.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부는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네. 오후 5시에 공식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겠다라고 기업 대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기업들은 14년간 개성공단에 있었습니다. 14년의 모든 자산, 설비, 원부자재, 완제품, 공장 다 개성에 있는데 네네. 아침 10시에 연락해서 오후 2시에 모아놓고 오후 5시에 전면 중단을 발표하게 되는 과정이 2016년 2월 10일에 일정인데요. 14년간의 모든 자산들이 딱 5시간, 3시간 만에 닫히게 되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 게 2월 10일입니다. 네, 그럼 당시에 정부의 통보를 받고 그러면 김진장 이사장께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은 그 안으로 다시 못 들어갔었습니까? 그렇죠. 뭐냐 하면 2월 10일 오후 5시 우리 기업들은 오후 2시에 정부가 우리 이야기를 할 때 네. 기업 대표들은 일주일만 이 발표를 좀 연기해달라. 네. 우리가 어차피 다시 개성에 들어간다 내일. 일주일 동안 갖고 날 건 좀 고가의 장비라든가 설비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장부라든가 네. 달러라 돈이라도 좀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못 갖고 나온다는 건 말이 되느냐라고 네. 하면서 언론 발표를 일주일만 좀 연기해 주면 따르겠다 했는데 정부는 일주일도 3일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오후 5시에 발표해버려요. 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고 예. 개성공단에 당직 쓰고 있었던 설 연휴 기간 중에 당직 쓰고 있었던 분들이 차량 몰고 다음 날 다 나오게 되는 상황, 비난민처럼 나오게 되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시청했던 그 장면입니다. 예, 그 차량 나올 때 지붕에다가 원단 싣고 예 가득 싣고 나오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통일부 자체 정책혁신위원회에서 당시 관계자들 전체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 통일평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합의가 개성공단 사업이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남북관계의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NSC 상임위라고 있습니다. 네. 이 NSC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NSC 상임위원회의 건의도 없었고 국무회의 의결도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의 구두 지시 하나만 있다라고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조치를 취해놓고 나중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라고 기록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결국 당시에 이 통일정책혁신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네. 상황인식의 실패가 비전, 정책 실패의 전형 이렇게 대충 우리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상황은 이제 다시 저희가 곱씹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그 해당 업체들은 어떤 상태예요? 당시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닫을 때 제조업 기업은 총 125개 기업, 영업 기업이 약 10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업들 매우 엄혹하게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당시 공단을 전면 중단하자마자 1년 안쪽에 약 한 12개 기업들이 바로 폐업이 되었었고요. 네. 개성공단에 완벽히 100% 투자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매우 힘들어졌고요. 네. 개성공단에 생산하고 남측의 생산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동남아의 생산을 좀 일정 정도 분배해서 생산했던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타격이 적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네. 올인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와가지고 동남아로 다시 대체 공장을 찾아서 나갔지만 네. 수익 창출이 개성공단만큼 안 됐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폐업되고 사실은 한 40개 기업은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년여 동안 가동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 안의 상황이 어떨지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왔는데 기계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쓸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떤 상황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2016년 2월 10일에 전면 중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2017년, 18년 사실은 이걸 우리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북측은 2017년, 18년 2년여 정도 네. 북측의 개성공단의 모든 기업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을 예. 일정 부분씩 한 달에 2회 정도 해당 기업에 출근을 시켜가지고 몇 명씩 청소도 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관리를 했었어요?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들을 시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네네. 북측이 언젠가는 이거 남북이 다시 공단을 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놔두면 망실의 속도가 빨라진다. 네. 자신들 수준에서 관리하고 기름칠 건 기름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한 2, 3개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때문에 공단에 들어가서 정배수장부터 폐수종말 처리장, 배기물 처리장 다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재단 직원들이 들어가서 전체 기업들을 한번 봤을 때 네.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측에 우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관리는 네.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망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일도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언론 통해서 방치된 공동연락사무소 위성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 폭파 당시라든가 지금의 상황들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 개성공업지구 전 재단은 남과 북이 합의했던 2천만 평 전체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입니다.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요. 2018년 남북이 4.27 합의하고 공동연락선 열 때까지만 해도 진짜 좋았죠. 그런데 결국 남과 북의 약속 합의들이 실천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북측은 2020년 6월 16일 날 연결입니다. 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4.27과 9.19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죠. 처참하죠. 그 참담한 심경은 이렇게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나?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가끔씩 그걸 들어가서 가끔씩 내려다보기도 했지만은 네. 언론을 통해서 방치되고 있는 폭파 이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우리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유리창에 덮여진 이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게 현재 남북관계의 교차국면의 장기화 위기만큼이나 네. 처참하게 위로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죠. 그러니까 2018년 때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도 당장 이거 통일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기대를 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예. 남과 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가장 큰 합의가 뭐냐 하면 올해 안에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었죠. 예.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예. 그리고 9.19 평양선언 당시에 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합의는 우선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자라는 합의였어요. 네. 결국 이게 교류협력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합의였는데 결국 미국의 반대, 한미 워킹그룹에서 네. 개성금강산 안 돼, 이게 안 돼. 이 미국의 반대 벽에 딱 부딪히자마자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못 나갔단 말입니다. 네. 북측은 답답한 심경에 2019년 1월 1일 다시 제안을 합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남북관계, 평화적 남북관계의 시금석 바로미터인데 네. 이것도 다 못 열면서 무슨 다른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우선 개성부터 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 남북의 9.19 합의도 있고 북측의 의지도 표명도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의 완고한 반대 내지는 아무리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4.27과 9.19의 모든 합의들이 대부분 다 부정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네. 엄청난 기회가 오히려 위기로 빠져버린 상황인데 다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대담한 우리들의 실천적 의지가 좀 표명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좀 표명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홍상우님께서 개성공단 폐쇄는 비소통의 사례입니다. 최소한 기업인은 보호했어야죠라는 의견도 주셨고 6251님은 네. 북한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게 해서 못 갖고 나온 것으로 전 알고 있었어요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예. 많은 왜곡이 있죠. 사실은 공단을 닫는 과정 자체가 명분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핵 미사일 자금 전용이 추정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닫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정부가. 예. 당시에 그 부분을 조사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네. 근데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추정. 닫기 위한 추정을 갖다 댔고 그렇게 국민들도 알고 있죠. 사실은 네. 그렇지 않죠. 0324님은 판문점 선언 비준이 돼야 개성공단 재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라는 의견도 좀 주셨는데 네. 어제 21주년 맞아서 남북 공동선언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정상화 위해서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개성공단은 좋은 곳이다. 우리가 가고 싶다. 재입주를 희망한다. 이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입니까?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까? 어떤 정도냐면 네.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개성공단이 그렇게 갑자기 닫히고 나서 네. 어쩔 수 없이 내려와 가지고 대체 공장을 찾아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네네. 베트남 많이 나갔죠. 베트남에서 참 잘 돌 때,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어줄 때 개성공단 입주 기업분들이 베트남에 기업을 차려놓고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베트남 원래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개성보다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에서 돈은 무조건 벌립니다. 네. 남북 경협은 무조건 개성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업들은 개성에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죠. 네. 네. 정부에게 요청하시거나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건 경제력을 합의했던 것은 네. 돈도 벌고 평화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평화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자는 거였는데요. 네. 지금 당장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면서 안보리 제재를 걸고 있습니다. 공단 재개를 네.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 재개를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과정 속에서
안보리 제재하고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기존의 남측의 임가공단지도 보면 되죠. 그런데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네. 개성공단 북측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완제품을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을 하면 네. 아무리 제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만 네. 남과 북이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 네.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북측의 법인이지만 그 소유주는 남측 것입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기술자들이, 주재원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인데 네. 원부자재와 제품이 북측에서 공급받아서 북측에 다시 시장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측의 임가공단지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게 과도기적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남측의 원부자재 들어가고 제품이 나오는 것은 네. 안보리 제재원을 찾아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재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개성공단을 돌리자라는 게 평화적 관점에서 제안을 해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안들을 뭐 통일부라든가 관계기관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정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로서 미국의 반대가 엄존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여하간에 미국은 남과 북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치 않다라고 미국의 반대가 엄존한다. 이것이 하나의 한계, 인식의 한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부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개성공단 재개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 갖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적 상태를 못 끝내고 있는 이 분단을 우리가 계속 살 것이냐 네. 아니면 전쟁적 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만들 것이냐 누구나 다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14년간 직접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실증적이고 체험적으로 해봤는데 네. 진짜 매일매일 평화가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우리 남측의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이 개성에서 남북 경협이 충분히 담보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가 완전히 온 이후에 경쟁력을 한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네. 신뢰가 없을 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남북 당국관계 위기가 있지만 이 당국관계 위기를 돌파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채택했던 신뢰 구축의 방법이 경제협력이었어요. 네. 즉 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 국민행복이 그곳에서 14년간 봤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관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제협력 다시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41님은 개성공단 폐쇄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네요. 오로지 북풍 정치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6612님은 북한 탓도 큽니다. 전 정부 탓만 하는 것도 문제이네요. 라고 의견도 주셨고 5782님 개성공단의 물건이 너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4222번님 개성공단 꼭 재개돼서 남북이 대화하고 평화가 왔으면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김진애 이사장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뭐 이렇게 좀 생각해서 줬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재개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은 적지 않은 분들은 현 상황이 무슨 개성공단이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의 그 가치, 진짜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국민들이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남북관계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나 평화적 가치라든가 안보적 가치,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를 진짜 알게 되면 개성공단을 못 열고 있는 이 매일매일이 엄청난 정책 실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14년간 살아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의 땅은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단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입니다.